8억 5천 2백만 원이 수익으로. 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 투자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에 많은 관심도가 정말 크게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정말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정말 높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개발 가능성이겠죠. 개발 가능성도 높은 지역, 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용산 안에서도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창동이라는 지역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신창동 개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창동이 어디야? 용산에 그런 지역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안에서도 신창동,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정말 높은 지역입니다. 왜 높을까요? 바로 원효로 3가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원효로 3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던 지역입니다. 국제업무 단지 바로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 단지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원효로 3가 바로 위에 있는 또 신창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업무 단지 다들 아시겠지만 용산의 대표 랜드마크급 업무지구로 형성이 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발표를 또 했습니다. 국제업무 단지 정말 최고의 랜드마크 업무 단지로 만들겠다고. 정확한 개발 계획은 지방선거 때 어떻게 용산을 개발할지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신창동, 제가 왜 추천을 드리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신창동의 경우는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 가로주택 하면은 나홀로 아파트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한 개 동에서 두 개 동, 많게는 세 개 동까지 개발이 되는 정비 사업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용산 안에서도 신창동이 유일하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지금 신창동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창동입니다. 신창동 안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신창동 안에서도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겠죠. 동의서를 거두면 당연히 매물은 없겠죠. 정말 투자하실 수가 있는 매물 자체가 정말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드물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0호에서 30호 가구가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20호에서 30호 되는 그 안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거기서 매물을 파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만큼 매물이 정말 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신창동 지역 자세하게 이제 개요를 한번 보면은요, 전체 면적 나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보시면은 용도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용적률 최대로 이제 재개발이 됐을 때는 최대 250%까지 용적률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용적률 상향까지 플러스해지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에 종상향이 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가면서 이 용적률도 최대치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입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로 봤을 때는 효창공원 앞역이라든가 공동역을 이용할 수가 있다. 주변 편의시설, 교육시설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신창동 옆이 용문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용문동, 바로 용문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야 될 분들의 경우는 정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이슈가 나와 있죠. 정말 최고의 개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 정비창 부지, 정말 코앞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랜드마크급, 용산 안에서도 정말 대형 개발 호재의 영향이 바로 이 신창동이 받아보고 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건축도 이제 산호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있고요. 마포 1구역 도시형 재개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고 신공동역 신축 공사 마포 1구역 24지구 공사 주변으로도 다양한 정비 사업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바로 신창동이다. 다양한 개발 호재.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최대 장점이 뭔가요? 사업 속도입니다. 사업 속도가 기존 일반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지가 상승 큰 폭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은 노후도 신축이 별로 없습니다. 재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노후도죠. 66%의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신축이 정말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 동의서까지 걷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물을 파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신축이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솔직히 막말로 우리가 재개발이 되는데 내가 집주인이야. 집주인인데 재개발되면 20억, 30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데 파실 분들 있으신가요? 없죠. 당연히 본인의 자산 가치가 앞으로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데 매물을 파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매물이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매물이 없다, 씨가 말랐다 할 정도로 매물이 정말 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는 신창동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정말 높고 개발 가능성까지 크게 열려있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왜 좋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사업 속도가 빠를까요? 일반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생략이 되는 추진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 방식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민간 재개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나와 있지만 솔직히 정말 이거는 빠르게 추진이 됐을 때에 8년에서 10년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년에서 약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년에서 4년 정도 나와 있죠. 이것도 정말 빨랐을 때의 얘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년에서 약 6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왜 빠르냐? 바로 사업 준비 단계죠. 사업 준비 단계가 싹 다 빠진다. 그만큼 생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그러죠. 일반 민간 재개발로 봤을 때 정비사업이 기본적으로 수립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생기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사업이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는 이 항목이 생략이 됩니다. 사업 시행 단계죠. 사업 시행 단계를 보시면은 관리 처분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리 처분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관리 처분 단계가 생략이 되면은 내가 받을 수가 있는 이런 평수라든가 입주권 어떻게 받아요?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사업 시행 인가랑 동시에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3년에서 4년 정도면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 한 채를 3년에서 4년 사이에 받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된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용적률 상향, 여러 가지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혜택도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바로 사업 속도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신창동의 경우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수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동 권리가액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지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신창동 빌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지분 약 5평으로 잡았습니다. 대지지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 구축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재개발의 경우는 입주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신축에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지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신축의 경우는 5평에서 6평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평 정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도 약 12평 정도 잡았고요. 매매가 정도는 이제 신창동의 경우는 약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낮게 5억 원 정도 이제 매매가 잡았고요. 그로 인해서 대지지분으로 봤을 때 약 평당 1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지분 5평이죠. 신창동의 경우는 주변에 평당가가 5천에서 6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우리가 재개발에 들어가면은 건물에 대한 산정액도 평가를 받죠. 그래서 건물 산정액은 약 6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600에서 약 1000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600만 원 정도 잡았을 때 대지지분 같은 경우는 2억 5천, 그 다음에 건물가액은 7,200만 원 정도 내가 감정평가의 금액으로 산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권리가액을 보시면 대지지분 그 다음에 건물을 합산했을 때는 약 3억 2,200만 원이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감정가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봤을 때 대지지분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는 약 20평대 아파트를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조합원 분양가 주변 시세에 대비했을 때 약 6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 내가 대지지분이 5평밖에 없는데 20평대 아파트를 받아야 되니까 모자른 대지지분을 충당을 해야겠죠,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 빼기 권리가액을 빼면은 2억 7,800만 원이 바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신창동에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총 투자 금액은 매매가,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을 합하면은 7억 2,800만 원이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7억 2,80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가 있느냐 예상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주변 아파트 시세를 파악하면 되겠죠. 주변 아파트 시세 24평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동이 까맣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주변 아파트를 보시면 주변 아파트가 대부분 구축입니다.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신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신축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변의 신축 아파트 중 가장 신축인 아파트가 바로 여기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가 가장 신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평으로 되어 있는데 24평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나요? 15억 8천만 원이 현재 지금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였죠? 7억 2,800만 원이죠. 7억 2,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24평에 15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수익은 얼마인가요? 8억 5,200만 원이 수익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7억 2천만 원 투자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15억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정말 재개발돼서 아파트로 형성이 됐을 때 바로 시세 차익은 8억 5,200만 원이라는 돈이 기본적으로 수익으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수익 대비 정말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관심도가 굉장히 급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용산 안에서도 재개발과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호재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래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쏠려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신창동이 재개발이 됐을 때, 여기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정말 이런 호재의 영향도 다 받아보면서 개발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시세 차익, 수익이 투자자한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원효로 1가 요번에 역세권 시프트로 확정이 났고, 그 다음에 신속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역 옆에 있는 청파동 1가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됐죠. 지금 이제 위쪽 라인이 개발될 차례다. 지금은 아래쪽 라인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라인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위쪽 라인이 개발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장 아파트 빨리 받을 수가 있는 신창동이 개발 호재와 맞물려서 가장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투자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보시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최대 장점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용적률 상향이 되면서 사업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죠. 하지만 이런 공급량 해소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라든가 오세훈 시장 바로 공급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빠르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정비사업 투자 종목은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럼 용산 안에서도 바로 유일하게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신창동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정말 빠르게 용산 안에서도 아파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10년 후에 아파트 한 채를 받으실지 아니면 신창동에 지금 투자를 하셔서 5년 안에 아파트 한 채를 받으실지 투자자분들 정말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정말 소액으로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입지가 좋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자분들이 저만 하는 무조건 찍어놔야 한다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신창동에 투자를 하셔서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투자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신창동 안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저희 회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